여러분, 요즘 일본의 모양새 이거 심상치 않습니다. 엔화를 보면 그야말로 자유낙하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폭락하고 있어요. 2021년 1월 1일에 달러당 엔화는요, 103.2엔이었거든요. 그런데 3월 22일 오늘 현재를 3월 22일 현재를 보면 120.46엔입니다. 그야말로 엔화가 추락의 정도가 장난이 아니죠. 와, 이거는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게 본 적이 없는 상황이에요. 금융위기 때도 말입니다. 금융위기 때도 엔화값은요, 4개월 만에 달러당 110엔에서요 80엔대로 뛰었습니다. 80엔대로. 다시 말해서 위기가 생기니까, 그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달러를 사듯이 엔화를 산다는 거예요. 엔화를 계속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 위기 때는 사람들이 엔화를 안 산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 엔화를 살까요? 미안화를 살까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저는 사지 마세요. 달러를 사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일본 돈에 대한 가치 하락은 그 어느 때보다 그야말로 자유낙하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심각할 정도로 떨어진다니까요. 지금 그동안 말입니다. 아베 전 총리 때는 엔저가 됐으면 좋겠다. 엔저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실 엔저 정책을 굉장히 썼거든요. 엔저가 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우리가 원화가 지금 가치가 떨어져서 지금 1220원까지 올라간 게 이게 원화가 떨어졌다. 원저잖아요. 원저. 이런 것처럼 엔저가 되면 이게 기업들의 수익이 굉장히 늘어나요. 우리 수출 기업이 많기 때문에,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수출 기업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기업들의 수익이 늘어나서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수익이 늘어나니까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주가가 올라가니까 기업들은 투자를 더 합니다. 투자를 더 하고 임금도 더 줍니다. 임금도. 그렇게 되면 소비가 증가해요. 그래서 경기가 선순환되는, 이게 아베노믹스입니다. 이게 아베노믹스예요. 엔저를 필두로 해서 수출을 많이 하면 기업의 이익이 증가해서 기업은 투자도 많이 하고 월급도 많이 줘서 결국 소비까지 증가시키는 선순환을 만들어내겠다. 이게 아베노믹스거든요. 그런데 이 아베노믹스가 지금 안 통해요. 무슨 이야기냐? 주가가 떨어집니다. 참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주가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이게 놀랄 노자예요. 놀랄 노자. 실제로 말입니다. 니케이 지수 상승률 보면요. 2.93%? 2.93%면 올해 들어와서 2.93%인데 다른 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적게 올랐습니다. 뭐 대한민국은 떨어졌고요. 대한민국은 떨어졌지만 일본과는 좀 다른 모양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니케이 지수의 상승률이 이 정도 된다는 것은 여러분 2.93%로 떨어졌다는 것은 그러면 원화 엔화 가치가 이 정도 떨어졌느냐? 더 떨어졌어요. 엔화 가치는요. 올해 들어서만 해도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올해만 4.7%. 그러면 여러분 엔화 가치가 4.7% 떨어졌으면 주가는 더 올라가야 되는데 주가는 더 올라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더 올라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충격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이 지표를 보면 통화의 어떤 가치가 일본이 더 떨어졌어요. 4.68%니까 4.7%잖아요. 한국의 원화는 2.46%밖에 안 떨어졌거든요.
예, 주가는 일본이 좀 올랐다고 하지만 예, 이게 N저의 효과보다는 더 떨어졌습니다. N저의 효과보다는 덜 올랐습니다. 그러니 달러는 강해지는데 예, 엔화 일본 돈은 약해지고 뭐 한국 돈이야 기축통화가 아니니까 약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엔화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예, 일본에서는요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침몰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위기 때는 엔화를 많이 찾는데 사람들이 안 찾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위안화는 상대적으로 덜 떨어졌죠. 0.13이니까. 위안화는 강세예요. 오히려 엔화를 찾는 사람보다는 위안화를 찾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예, 엔화 사느냐 위안화 사느냐 이야기했을 때 둘 다 사지 마세요. 달러 사세요 했던 게 지금 이 도표 보면 아시겠죠. 달러 사세요 했던 게. 위안화도 강보합이죠. 0.13이면 그죠. 약보합인가 약보합. 약보합으로 봐야 되죠. 떨어지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엔화가 그러면 왜 이렇게 쉽게 말하면 병신짓을 하느냐.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장에서도 보입니다. 시장에서도 예 여러분 10년 만기 국채금리 미국의 국채금리는 2.322예요. 이게 3월 22일 한국 시간으로 오후 4시 15분 기준입니다. 그런데 일본 10년물 국채금리는 0점대입니다. 0점대. 0.221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국채에 대한 쉽게 말하면 신뢰성이 없다는 겁니다. 신뢰성이. 미국의 국채보다가 일본의 국채는 투자자들이 기피한다는 뜻이 돼요. 기피한다. 그만큼 말입니다. 엔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게 예, 시장에는 그만큼 충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 일본 내에 있는 외국인의 투자 자금들이 지금 밖으로 빠져나와요. 여러분 같으면 10년물 국채금리 0.221% 주는 일본 국채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10년물 국채금리를 2.322%를 주는 미국 국채를 사겠습니까? 당연히 미국 국채를 사겠죠. 그러면 일본 국채를 사지 않고 빠져나온다는 뜻이니까 외국인들의 자금이 빠져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침몰한다는 말이 진짜 맞는 말입니다. 침몰한다는 말이. 예, 외국인 투자자들이 점점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 예,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일본의 경상수지 적자입니다. 2022년 12월에 3,800앵이 지금 마이너스였습니다. 1월에는 1조까지 넘어갔습니다. 1조 1,887억 앵이 지금 경상수지 적자 금액이에요. 대한민국과 지금 비슷해 보이죠. 그죠? 대한민국하고. 대한민국도 12월에 적자, 예, 1월에 적자, 역대 최대, 2월에는 흑자를 냈지만 3월에 다시 적자, 비슷한 모양새로 갑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예, 경상수지 적자가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수출을 하는데 내가 원자재를 사와야 되잖아요. 적자가 나면 내가 벌었던 돈을 가지고 사올 수 있지만 예, 적자가 나면 흑자가 나면 내 벌었던 돈으로 사올 수 있지만 적자가 나면요 결국 은행에서 예, 달러를 대출받아서 외국에서 원자재를 사와야 돼요. 예, 달러를 대출받든가 달러를 시장에 산다는 이야기는 결국 말입니다. 예, 결국 엔화의 가치 하락이 계속된다는 이야기예요. 엔화의 가치 하락이. 그만큼 말입니다. 일본은 침몰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아니 하나 더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을 텐데 하나 더 제가 설명을 드리면 국가 부채 258%예요. 베네수엘라 다음에 일본입니다. 베네수엘라 다음에.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국가 부채가 이렇게 많으니까 투자자들이 예, 일본을 꺼려하는 거예요. 일본을. 베네수엘라 다음이 되니까 이것은 결국 말입니다. 예, 일본이 무섭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게다가 정부는 이자 부담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자 부담은 엄청 늘어나고 예, 그러니 이게 앞으로도 저금리 기조를 가져가야 되거든요. 예, 258%의 어떤 국가 부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일본은요 지금 최악으로 몰리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앵화 여러분 사지 마세요. 예, 앵화 사지 마세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앵화 차라리 지금 앵화 사는 게 낫지 않느냐. 금융위기 때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IMF 외환위기 때도 그랬습니다. 앵화가 좋다고 했어요. 실제로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고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기축통화이지만 스스로 경제가 무너져서 앵화의 기축통화 자체도 지금 무너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예, 살려면 내가 내 자산을 좀 더 보호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살려면 달러를 사야지 예, 앵화나 위안화는 아니다. 그 말씀 여러 번 드렸습니다. 예,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예, 내가 이 위험을 리스크를 좀 해치한다. 위험을 회피한다. 이런 생각이 있으시면 예, 달러에 대한 재고를 다시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떤가 싶어요. 지금이 달러는 굉장히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지금 사야 되느냐 안 사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 저는요 투자로는 사지 말라고 합니다. 투자는 살 필요가 없어요. 너무 높아요. 리스크 해치 수단으로 사는 건 사세요. 내가 꼭 필요한 것은 사세요. 내가 해외여행을 간다든가 아니면 내 자식에게 해외에서 공부하는 친구에게 뭐 학비를 보낸다든가 그러면 사세요. 그 외에는요 저는 달러를 투자 목적으로 사는 것은 반대입니다. 지금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일본이 침몰하는 거 보면 이게 남의 일 같지 않아요. 예, 우리도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더 두렵습니다. 저는 앵화의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 우리의 원화 가치도 저는 충분히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예, 제가 이 그래프를 보여드렸을 때 아마 느꼈을 겁니다. 느꼈을 거예요. 일본 앵화가 4.68% 가치 하락이 있었는데 한국 원은 2.46%다. 저는 일본 엔만큼 우리도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이 비슷하거든요. 일본과 우리가. 아니 우리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만큼 예, 상황이 나빠질 수도 있으니까 환율은 우리가 똑바로 직시하고 앞으로 쳐다봐야 될 대상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참 일본이 침몰한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격세지감이죠. 실제로 침몰하고 있으니까요.